왜 소송을 당장 시작하면 양육비를 형 양육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다. 성격이 안 맞는 경우에 재판으로 이렇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말 못할 사연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법다방 법다방 이로저입니다. 네, 오늘은 이혼 소송을 주제로 하기로 했는데요. 가사소송, 주로 이제 이혼소송이 되겠지만 가사소송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지 한번 오늘 제가 꿀팁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그러면 몇 가지 좀 사례를 기억에 남으시는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뤘던 사건 중에서요. 그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고잔역 부근에서 잠깐 내려달라. 내가 화장실 간다. 그래갖고 이제 결과적으로 30분 만에. 예? 30분 만에. 그렇죠. 사실은 혼인의 실체가 없었지 않느냐. 결혼식만 올렸지. 근데 미리 또 혼인신고는 또 한 달 전에 해놨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혼인무효소송이라는 게 있다고요. 혼인무효소송은 그야말로 이제 그 이혼의 어떤 전제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혼인무효소송이 되려면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런 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연변? 가장이혼, 가장결혼. 가장결혼이 어떤 경우에 가장결혼을? 이제 뭐 국적을 얻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신혼부부 대출? 그렇죠. 결국 이혼으로 가긴 했어요. 근데 그럴 때는 혼인무효 소송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최고령이 있으면 최고령. 몇 살일 것 같아요? 35년생인가? 지금으로 지금 86세. 86, 7세 정도. 60세. 그 당시엔 84세. 그 예전에 그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이혼의 온도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그 이혼의 온도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혼자서 그 연말에 광화문에 사랑의 온도계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온도계가 이게 80도, 90도, 100도 이렇게 차가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이혼의 온도계도 있다. 이건 70도 이상만 이혼 소송을 한다. 그래서 혼자 만든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특히 가정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혼 소송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가족이 성립된 걸 사실 해체하는 거기 때문에 이혼이 참 쉽지가 않은 건데요. 네. 근데 사람들이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다 막 이런 거 기사에 나오잖아요, 연예인들 같은 네. 경우. 근데 진짜로 성격이 안 맞는 경우에 재판으로 이렇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그 딱히 우리가 말하는 성격이 안 맞다는 이런 추상적인 가지고는 이혼이 안 되죠. 근데 그 성격이 안 맞다는 그 표현 속에는 말 못할 사연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주거지를 분리하는 게 필요해요. 네. 내가 소장을 낸 게 그 집으로 온다고 생각해요. 그걸 이혼 소장을 뜯어보고 나서 같은 그 지붕 안에 있으면 공간을 분리를 했는데 또 어떻게 알고 자꾸 찾아온다. 그럴 때는 접근 그 금지 가처분이라고 있어요. 일단 본인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보호한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오히려 이제 그 이혼에 책임 있는 네. 잘못이 있는 네네. 그 규책 배우자 측에서 상대방에게 네.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네. 속된 말로 하면 축출 이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축출. 그러니까 쫓아내는 이혼. 경제적으로나 모든 사회적 지위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상대방을 이 집에서 쫓아내게 하는 이런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축출 이혼을 막기 위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양육자, 그러니까 아기가 있으면 사실 이혼할 때도 이제 많은 걱정이 되는데요. 네네. 그 법원에서 친권자나 양육자를 결정할 때 네네. 뭐 주요 요소로 고려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거 분명히 해둬야 될 게 있는데요. 친권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인공은 누굴까요? 사건 본인이라고 법원 용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 식으로 쉽게 하면 자녀죠. 자녀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가정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포인트를 둬요.
친권자와 양육권이 걸려 있을 때는 가사조사 절차를 좀 많이 해요. 아이를 양육하는데 얼마나 좋은 환경이 마련이 돼 있느냐. 그렇죠. 상대방을 자꾸 깎아내리는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근데 사실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 이유가 이렇게 이제 좀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소송을 당장 시작하면 양육비를 이제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 배우자가 이 경우 양육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일단 양육비를 당장 주지 않으면 힘든 경우에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돼요. 재판이 한 1년 갈 수 있잖아요. 네. 1년 가니까 사전처분 신청해서 재판 중에라도 미리 받을 수 있는 그건 결정이 빨리 나요. 양육비 기준이 한 70만 원 정도 두거든요. 하급심에 따라서는 어떻게 그거 가지고 애를 키울 수 있냐 100만 원까지 인정되는 게 있는데 사전 양육비는 소장 제기할 때까지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고요. 사후 양육비는 매달 얼마 이런 식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위자료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이 되고 네. 이제 통상 그 금액이 그 재산 분할로 매덕을 받더라도 위자료는 한 2천에서 5천 이 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위자료 가지고 1억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았어요. 아까 그 뭐 이제 유책 배우자, 이렇게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분명한 거는 유책 배우자냐 아니냐 이거는 위자료 산정에만 영향을 미쳐요. 네, 요즘 세월이 정말 좋아졌어요. 가사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가 옛날에는 보면 야 1억을 버니까 가사노동하면 도움이 서면 얼마 든다고 가사노동만 비록 20년을 했다 하더라도 같이 번 거로 치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이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나홀로 이혼 소송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 이런 말이 있잖아요. 흥분하면 진다고. 감정적 언행을 자제하고요. 서면을 쓰거나 할 때도 너무 자극적 언어를 문장을 안 썼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판사님이나 가사조사관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 절대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가사소송 중 이혼소송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가정은 매우 소중한 것이므로 이혼소송은 정말 신중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정 및 언어의 절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안녕하세요. 아주 특별한 인물과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으니 유튜브 방송에 많은 기대 바랍니다. 출연해보면 그럼 또 만나요. 요즘 이 복고풍이 유행하잖아요.